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러브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3살 남성이고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믿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딘가에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현재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함으로써 좀 더 용기를 얻고 새 출발하고 싶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26살 늦은 나이에 군대 전역을 했어요. 대학도 안 나와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제 친구는 딱 3명밖에 없어서 그 친구들이랑만 맨날 PC방 가고 술도 먹고 놀다가 어느 날 동네 술집에서 여성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 여성분한테 반해서 제가 용기 내서 말도 걸고 번호도 교환했거든요. 동네 술집에서 만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지 않은 동네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더 만났는데 순수하고 웃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말도 차분하고 너무 좋아서 고백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밝게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그때부터 여성이 아닌 여자친구가 됐죠. 저는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취업이라도 해보자 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는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추억들을 함께 쌓아갔죠. 알바비 조금씩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또 부모님께서 작은 차 하나를 사주셔가지고 드라이브도 많이 갔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나고 저도 작은 기업에 취업하고, 저희는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누가 봐도 정말 깨떨어지는 커플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맞추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도 저희는 정말 불타는 사랑을 계속했어요. 친구들도 막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들도 여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물론 저도 여자친구네 집안에서 감사하게도 너무 좋게 봐주셔서 여자친구랑 서로 결혼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3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즐기는 타입이었는데 계속 펜션에만 있으니까 이번 여행은 조금 망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괜히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사이는 좋아졌어요. 그렇게 4년 5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슬슬 청혼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하다는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좀 술을 좀 먹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조용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제 넘는 거 알지만 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너가 너무너무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너 아직 기억 아무것도 안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억?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호흡이 막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너 여자친구 2년 전에 죽었잖아!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멍하니 친구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3년 전 3주년 여행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 사고가 나서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저는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채 병원에 있었다는 걸요. 저는 눈 뜨자마자 여자친구를 찾았고, 늦게라도 여자친구를 보러 가서 여자친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오열을 한 사실을요. 이제 그 일이 기억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죽고, 제가 부모님 친구들 전화를 다 안 받고 집 밖에 일주일 정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모님한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괜찮냐고 하니까 뭐가?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부모님이 잠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또 여자친구가 너무 좋다고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혹여나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여자친구를 하면 다 맞춰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술 먹으면 걱정스러우면서도 저를 다 맞춰줬던 거고요. 친구한테 모든 얘기를 듣고 집에 가니까 썰렁하더라고요.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고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공백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또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서 잠이 들었는데 여자친구가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울면서 친구들이 한 말 다 거짓말이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웃으면서 제 머리를 안아주면서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너무 공허해서 부모님 집으로 가서 왜 얘기 안 해줬냐면서 난리를 쳤고, 부모님은 우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랑 부모님이랑 같이 안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후로는 천천히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정신과에도 가보니까 쉽게 말해서 큰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살았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아직도 저는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지원을 받으면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약을 먹고 있고요. 친구들이 가끔 집으로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용기를 얻고 싶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고요. 물론 안 좋은 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친구들도 제가 다시 일상생활 하게끔 도와주겠다면서 감사하게 노력해주고 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꿈에서 안아주었던 게 이제 고생 많이 했다고, 자기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제 자기는 괜찮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여자친구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제 사연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공포콜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의 사연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큰 비판의 댓글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